선전고 와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주환 어학원에서도 선전고등학교가 굉장히 메이저 학교가 사실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강을 했었는데, 배정 발표 나고 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첫 번째, 내신 잘 볼 수 있을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 내신 보면 몇 등급까지가 가능할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생기부나 활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학 갈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영어과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진단 그리고 성적 진단을 통해서 수시지원 상담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선배겠죠. 학교 딱 들어가면 선배가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이 있을 텐데, 그 2, 3학년 선배들, 물론 선전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 114명을 대상으로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시죠. 지금 안 그래도 막 놓아놓으려고 그러는데 뭐 장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114명을 상대로 상담을 다 해봤더니 이 중에 대성도 있고 숭실도 있고 충암도 있고 다 있어요. 예일도 있고.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이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조금 더 잘 보더라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조금 더 나아요.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신 점수를 알러왔지 뭐 모의고사 점수를 알러왔냐 이러실 수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를 놓고 내신을 추산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학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전고 1학년 되는 우리 아이들 외에 그 위에 뭐 언니나 누나나 이렇게 형이나 누가 있다 그러면 아마 경험이 있으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내신이 제일 불리한 고등학교가 어디죠? 예일여고입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쭉 이번 시즌만 조사를 해봤더니 내신과 모의고사의 점수차가 1.08등급 정도 나오더라고요. 딱 1등급 정도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요.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는 거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 이제 남의 학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선전고등학교는 지금 다수가 지금 과중반에 속해 있는데요. 선전고 실적은 선전 과중 따로 일반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전고등학교의 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물타기가 되어져 있죠. 실제로 입학하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중반과 일반반은 면학 분위기도 다르고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실적은 과중반에서 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 과중반과 일반반으로 나눠서 지금 솔팅을 하고 있어요. 과중반은 내신 따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랑 점수차를 봤더니 0.19등급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한 애들을 표준으로 잡았을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딱 중간 어디쯤에 누가 보이시냐면 영지고등학교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모의고사는 내신이라.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가 첫 번째 충암고, 그 다음이 숭실고, 그 다음이 선전고, 제일 내신 따기가 유리한 학교가 바로 동명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막 후진 학교 뭐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우리 선전고 일반반 그리고 선전고 과중반이 있는데 각각의 유불리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과중반이 따로 있지만 주요 과목들은 같이 내신을 추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은 선전고 안에서도 유불리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선전고 일반반은 모의고사보다 내신을 더 잘 봐요. 0.24등급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전고 애들 얘기만 해볼게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 선전고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 사실은 과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9명을 상대로 상담을 했는데, 뭐 90명도 아니고 9명 갖고 뭔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러실 수 있지만, 저 9명은 유의미한 상담 대상자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본인이 몇 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점수를 기재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2학년이면 1학년까지 2학년까지 토탈 내신 등급 다 추산해서 다 종합 내신,
그리고 1학년이면은 이제 1학년 때 봤던 중간기말, 내신 다 합산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모의고사 성적표 있죠. 그거를 이제 내서 두 가지 성적표를 내야만 상담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 친구들이 상담을 하게 될 때 성적표를 띡 내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성적표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성적표를 다 낸다는 것은 본인의 내신을 다 깐다 이거 아닙니까? 오픈한다 이거 아닙니까? 영어학원에서 사실 영어만 좀 잘하면 약간 대접받았는데 다 오픈해서 이제 한번 열어보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일단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동석을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으세요. 압도적으로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버님도 동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상담인 거죠. 그러나 되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상담이죠. 이 상담에 참여한 9명의 학생들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점수대를 만들어낸 아이일 텐데 내신은 다 달랐습니다. 자, 선정고에서 내신이 1.9등급인 학생도 있었고 2.85등급 혹은 4.75등급까지 다채로운 내신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일단 내신 4.75등급 학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모의고사 등급은 국어가 6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아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모의고사를. 그리고 수학이 5고 영어가 6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평균 등급은 5.7등급인데 그에 반해 내신은 4.75니까 과중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우수한 학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71등급의 내신이 나온 아이가 있어요. 얘를 봤더니 국어는 1등급. 국어 겁나 시킨 거죠, 엄마가. 고1 때부터 시켜서 이 점수 안 나옵니다. 중3 때부터 빡세게 시킨 거예요, 지금. 국어 전문학원을 보낸 거죠. 그리고 수학은 2등급. 이것도 뭐 쉽습니까? 자, 그리고 영어도 2등급. 이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1.7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얘는 좀 유사한 등급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정고등학교는 과중반과 일반반이 점수차가 당연히 나고요. 그리고 내신이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잘 나오는 반, 그리고 그러지 않은 반으로 과중과 일반반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0.24등급 정도 조금 플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자, 그러니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과중반이면 나 평상시 봤던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신이 조금 더 안 나올 수 있다. 일반반이면 내가 받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나 내신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정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중점반에 5명을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가 지금 그냥 일반반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가 일반반이고 그쵸?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요 반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일반반이네요. 그쵸? 일반반 중에서도 1.71등급이 있고 1.9등급이 있고요. 그쵸? 자, 그런데 과중으로 가니까 과중이 확실히 잘하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평균은 1.7인데 내신은 1.88, 모의고사는 1.3인데 내신은 1.13. 얘는 좀 특이 케이스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3등급인데 내신은 1.88. 이렇게 해서 좀 다채롭게 이렇게 나왔고 평균적으로는 0.19등급 정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평균이니까 이 안에서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렇게 분석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고 지원하실 때 고민 많이 되셨죠? 그 여학생이면 선정과정을 갈까 예일과정을 갈까, 또 남학생이면 대성을 갈까 선정을 보낼까, 충암 숭실을 보낼까 선정을 보낼까,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과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과중 프로그램은 일반반하고는 또 너무 달라서 같은 학교 안에서도 같은 등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선정고를 지원을 하셔서 지금 선정고가 배정 발표가 됐는데 우리 선정고등학교가 대입에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과중이라서 유리한가요? 일반반이라서 불리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유리하죠. 무조건 유리합니다. 일반반이라도 유리하고 과중이라도 유리합니다. 이유는 선정고가 바로 우리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그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 자기 새끼를 보내서 입시를 치른 학부모가 얘기를 했다 한들 그 아이가 우리 집 애는 아니잖아요. 유리하게 만드셔야 되고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배우고 같이 공부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왜 유리한가? 첫 번째, 쪽수가 많아요. 전체 인원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400명 육박하는 명지고보다는 적지만은 명지고는 저렇게 400명 넘고 남녀공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경쟁률이 8대1이 넘어가잖아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명지고를 아예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안 쓴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쵸? 타 지역에서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많은 학교가 우리 선정고예요. 그리고 고1 때는 물론 과중반이 이제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통합과 통합수학 다 이제 같이 배우잖아요. 국수용도 같이 배우는 거고.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1등급 하려면은 쪽수가 몇 명이냐? 뭐 어떤 학교는 전교에서 막 10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래 이러는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15등. 15등 안에 들면 1등급이 되고요. 42등 안에 들면은 2등급입니다. 42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등급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2.4등급이라는 의미를 드렸습니다. 2.4등급에 기억과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등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정고에서 2.4등급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고3 돼서 원서 쓰실 때 대학을 골라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인서울입니다. 2.4등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4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은평 됐으면 어쩔 뻔. 은평 봐봐라. 제가 반말하는 건 애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노여하지 마시고요. 은평 봐봐라. 은평은 35등 미쳤어. 어떡할 거야 지금. 35등 안에 어떻게 들어. 그리고 뭐 대성고 하는데 6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성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은 쓰지도 않았어요 거기를. 그쵸? 근데 우리 선정고는 다채로워요. 일반반도 있고 안 하는 놈들도 있고 집 가까워서 쓴 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채로운데 거기다가 인원수가 많고 그러니까 결국 2.4등급 안에 들려면 84등 안에만 들면 된다라는 목표치가 해볼만 한데 엄마? 약간 이런 느낌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5월 첫째 주나 4월 말 뭐 요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그 시험에서 85등 안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울고불고 전학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입시 레이스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내신을 치러야만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원서도 쓰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희일비 할 거라면 사실은 이 입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는 것이죠. 사부작 올려서 84등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인서울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해서 우리 선정고는 입시에 완전 유리하다.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유리한 거 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영어 과목만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든 영어 과목들은 대성고, 예일, 숭실, 동명, 선정, 선일 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4단입니다. 외고는 아니니까요. 외고는 보통 5단이 뭐 이래요, 영어가. 그리고 원점수가 이제 애들이 받은 점수들이 다 다르죠. 만약에 예일여고에서 93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2등급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선정고에서 91점을 받았다 그러면 3등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정고 시험과 예일여고 시험지가 영어 시험지가 똑같은 시험지가 당연히 아니고요. 같은 구성원들이 봤던 시험지가 아니죠. 그럼 이걸 이제 해석을 좀 의미 있게 해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예일여고는 원점수 93점인데 평균 점수가 71.7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정고는 91점인데 평균 점수가 71.8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은 비슷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표준 편차는 예일여고는 17.1이고 선정고등학교는 18.2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여고보다 좀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약간 퍼져 있다는 얘기죠. 점수대 자체가. 자, 그리고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볼 수 있겠고 밑에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아실 겁니다. 아셔야 되고요.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를 딱 치시면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떠요. 그럼 학교명을 치시면 되는데 로그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선정고등학교를 치시면 그 우리 학교의 어떤 학사 일정들, 수행평가의 기준들, 그리고 교직원 숫자, 교직원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취 분포도라는 게 나와요. 과목마다. 영어, 수학, 국어 성취 분포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선정고등학교라는 곳의 분위기를 우리가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것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대성고등학교는 영어과만 봤을 때 평균 점수가 84.4였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9.2. 겁나 표준 편차가 적네요. 그렇죠? 표준 편차라 하면
평균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붙어있는 어떤 위아래 포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적죠. 그리고 A, B, C, D 이 5단계로 애들을 등급을 나눠봤더니만 A가 제일 많아. 35.8. 그리고 B가 33.4예요. 여기 다 몰빵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죠. A, B, C, D 이 중에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빵프로예요. 빵프로. 그러니까 대성을 혹시 지원할까 말까 하다가 안 쓰셨다면 대성에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몰라. 집 가까우니까 쓸게 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학교예요. 내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원수도 적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성고는 아예 못하는 애들은 쓰지를 않는다. 이제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학교 분위기가 대충 상상이 가시죠? 예측하건대 아마 과중도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중에 속한 반들은 말이죠. 자, 그런데 선정고등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고 영어 점수 평균 63.7입니다. 작년 기준에 이제 대한 얘기고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두 자리 숫자죠. 19.9. 그리고 A, B, C, D 이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A에 속하는데 상당수가 당연히 과중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등급이 어딘가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예요. D.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A, B, C, D 이 중에 E입니다. 학업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굉장히 고르게 나름대로 분포가 되어져 있고 잘하는 애들은 과중에 다 몰빵되어 있는 거고 깔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대성처럼 쿠션이 없는 민바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충암 같은 데를 한번 살짝 보실래요? 충암고는 A, B, C, D, E 중에 E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38.9%가 E예요. 자, 그래서 평균이 낮은 거고요. 표준 편차도 더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 빡세기로 유명한 뭐 대성이나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A 분포도 B 분포도가 상당 부분 아이들이 몰려 있어요. 예일여고도 B에 해당되는 애들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A가 제일 많아요. 예일여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일여고 내신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학원에 전교 꼴등이 다니진 않지만 이주화에 다니는 예일여고 애들은 100명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상한데? 맛이 갔는데? 이런 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하고 화장하고 오는 애 1도 없고 다 시험 보라 그러고 약간 막 얼렐레 불렐레 이러면 약간 쪽팔려요. 지금 뭐야 장난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안 올라요. 점수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지난번에 너무 놀라가지고 점수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등급이 안 올라 엄마. 네가 열심히 안 했겠지.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다시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 이런 고백을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전학 고민도 하는 거고 너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중학교 출신의 누구는 어디 갔는데 2등급 찍는다 그러고 1등급 맞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 학교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태들이 있는 건데 애가 안 해서가 아니에요. 구성원 분포도를 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남의 학교 얘기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 중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선정고등학교는 뭐다? 과중반 때문에 빡센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B등급, C등급, E등급, D등급 이렇게 봤을 때 어지간하면은 B등급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비빌 구석은 있다. 그리고 끝으로 내려가기도 힘들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이 유불리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도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둘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집 가깝게 동명여고가 있다 그러면은 두말 없이 동명여고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 따기 가장 좋은 학교니까. 그리고 선정고등학교를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반 가도 완전 좋다고 생각할 것 같고 과중이면은 또 과중답게 일단은 면학 분위기가 되고 생기고 확실하게 생겨주니까 그 부분이 또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장점에 무조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 장점을 내가 어떻게 카드로 쓸 것인가 이거를 집중을 해야죠.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장점이 나랑 상관없대. 우리 학교인데. 그렇지만 이게 불리하다고 막 이러시면 답이 없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 카드를 쓰시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 아이는 문과 성향이라서
만약에 선정에 됐다 그러면은 일반반으로 당연히 갔을 것 같고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진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기회가 왔어. 따라. 준비됐냐? 너도 다 계획이 있지. 이러면서 사부작 올라가는 거죠. 일반반 분위기는 대충 이럴 거야. 그러나 너는 좁은 길 가야 돼. 이래서 관리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적부터 이제 공부를 좀 시키시고 유치원도 어디를 보내야 되나, 또 우리 동네는 사립초가 많으니까 초등학교도 공립 보낼까 사립 보낼까 고민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국어, 수학, 영어 막 다 학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보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에요. 사립을 보냈던 영유를 보냈던 안물이고 안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라고요. 지금 이 내신이 기록에 남아요. 그리고 그 내신이 자존감이 되어서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 내신을 볼 겁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시게 될 거잖아요. 바로 2년 반 정도 지나면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3이 어느 끝장간에 될 거니까. 저 얼굴 보니까 진짜 막 너무 중학생 같다. 귀엽고 중학교 4학년 같고 지금. 네, 준비된 거 맞죠? 네, 네. 3학년 1학기까지 우리 아들 딸들이 내신을 딱 10번을 보게 될 거예요. 중간기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와요. 또 중간기말 그러면은 이제 고3 된대요. 그리고 고3 딱 되고 나서는 중간기말 끝나면 배쳐보여 선수들 입장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를 거예요. 이번에 추천서 136장 들어왔는데 이거 선수들 누구누구한테 던져줄 거야 투척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때 원서 쓰실 거예요. 원서를 6장을 쓰실 겁니다. 수시 원서를요. 자, 이렇게 수시 원서 6장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가야죠. 이걸 그 아름다운 멘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시 납치 사건이라고 해요. 납치를 제발 좀 당했으면 좋겠죠. 그쵸? 납치 안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써야 되는데 정시는 우리 친구들하고 별반 상관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시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 잘못 오셨어요. 그리고 내신도 안 해도 돼요. 그럴 거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정시를 할 수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학군에서는 고3 졸업하고 정시로는 못 갑니다. 원하시는 대학. 그건 재수하셔야지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정시 얘기는 제가 차치하고 수시 얘기만 드릴 건데 6개 원서를 되게 기가 막히게 쓰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쓰시냐면 첫 번째 일단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전형을 누리셔야 돼요.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추천서예요. 제가 입시했을 때는 저거를 뭐라 그랬더라? 특차라고 했던 것 같아요. 특차라고 해서 이제 수능 보기 전부터 벌써 잡아가고 막 애들을 이랬던 게 있었는데 고교 추천전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대학에 추천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니까 추천하겠죠. 엄마가 운영이 했다고 추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천 전형의 인원수가 대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막 정시가 막 늘어났다, 정시가 몇 %다, 스카이 대학에서 정시를 몇 % 올렸다, 38%다, 뭐 연대는 미쳤다, 50, 뭐 40 몇 %, 뭐 이러는데 실제로 는 거 맞죠, 정시. 그런데 그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 정시의 주인공이 우리 애들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우리 애들은 수시로 그 대학을 가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얘기고 인원이 늘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정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이제 고3 딱 되면은 102장, 136장이라는 추천서가 각 고등학교에 와르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지게 될 거예요. 136장은 전교 136등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 요건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정고등학교에도 전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정고등학교 전교 1등은 당연히 무슨 전형으로 어디를 추천받을까요? 서울대 써야죠. 올해처럼 직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직윤 전형으로 학종으로 쓰게 되는데 2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과 1명, 이과 1명. 보통 이렇게 쓰죠. 직윤. 이 전형은 그냥 이렇게 내신만 좋다고 딱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류가 70%, 면접이 30%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전형은 지금 학종이라는 것에 빨간색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랑 경인교대 빼고는 학종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죠. 대부분 다 어떤 전형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가 뭐죠? 생기부를 미친듯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이 좋고 수능 최저가 맞춰지면 뽑아주겠다는 거죠. 이거 누구 위한 겁니까? 우리 애들 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서울대 직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거죠. 직윤 갈 수 있을지 여부 모르겠지만 일단 직윤은 누가 못 들어오느냐? 재수생이 못 들어와요. 저 직윤 전형 자체가 재수생이 못 들어오죠. 그리고 직윤에는 하나고 전교 1등은 선전고 전교 1등보다 불리해요. 왜냐면 걔 내신이,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자격 요건이 되는 건 있지만 각 학교의 전교 1등을 똑같은 점수로 0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걔 내신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고등학교가 옆에 있고 우리 못 가서 난리지만 하나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애는 내신이 1점대로 시작을 하지 못해요. 혼자서 전교 1등을 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 내신은 열어보면 앞에 숫자가 2나 3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전고등학교 전교 1등은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1로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1.3, 1.1, 1.2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거의 한두 명이 독식을 하니까요. 바로 이것은 재수생이 넘보지 못하는 전형, 특목자 사고 애들이 넘보지 못하는 전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3을 졸업하는 현역 애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은 얼마든지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서울대를 분명히 쓸 거고요. 근데 서울대만 걔가 원서를 가져가느냐, 연대나 고대도 당연히 받고 싶겠죠. 왜냐면 경쟁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 고대를 한번 볼게요. 고대를 봤더니 서류가 20%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네요. 그쵸? 서류가 20%면 뭐냐? 나머지 80%는 내신만 본다는 거예요. 내신. 그런데 고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전체에서 4% 안에만 들면 된대요.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앞장에서 제가 스킵하고 안 보여드렸지만은 선전고등학교 지금 1학년의 정원은 383명이라서 1등급을 되려면 15등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42등까지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네요. 스킵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15명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여러분이 됐을 때 고대 추천으로 15장을 쓸 수 있는 거죠. 15장을. 그쵸? 그런데 15명이 다 쓸 거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분명히 심의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는 왜 3장 주고 우리 집에는 왜 1장밖에 안 줬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겠죠. 자격 요건이 되고 모의고사 점수가 되고 생기부가 어떻고 내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지 개별적인 어떤 인사권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자격 요건 자체는 15명이 쓸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그 15명이 다 붙느냐? 당연히 안 붙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고대는 수시 지원할 때 경쟁률이 처음에는 13대 1 막 넘어가요. 왜냐면 애들이 다 각 학교마다 방구 좀 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 애들 다 쓰겠죠. 그쵸? 걔네들이 씁니다. 자, 그런데 고대는 수능 최저 조건이 미쳤어요. 수능 최저 조건이 일단은 탐구 과목에서 무조건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한 과목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이과면 예를 들어 물화생지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2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이 둘 다 2등급이면 2가 나올 텐데 1등급, 3등급이어도 2가 나오겠죠? 근데 2등급, 3등급이면 2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아무튼 간에 2개의 평균 등급을 가져오고 나머지 국수형 있죠. 국수형 중에 2과목에서 결국에는 탐구 2과목, 국영수 중에서 2과목 해서 이거를 3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3과목의 등급의 합이 문과면 5등급. 그럼 아까 탐구를 평균대가 되면 2를 찍었다 치면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는 1등급, 하나는 2등급 나와야 돼요. 둘 다 2등급 나오면 나가리가 되는 거죠. 이과는 합이 6등급. 이해가시죠? 자, 이게 쉽냐면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센 최저입니다. 서울대보다 더 빡세요, 지금.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라면 어지간하면 당연히 붙게 돼 있고 이번에 그래서 고대 실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년에 우리 동네에서 고대 실적을 못 내서 이거 최저를 못 맞추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대에서 저렇게 추천 전형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까 13대 1이 경쟁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올해도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언제냐면은 수능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애들이 가채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 3, 2 나왔어. 끝난 거죠. 면접 가봤자 떨어지잖아요. 안 가요. 반 이상이 털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채점이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야, 되냐? 야, 2, 1 나왔어? 탄 거 어떻게 됐어? 좀 된 거 같아, 엄마. 일단 면접을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더니 구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1.3대 1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저게. 그만큼 최저가 가장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 애들이 붙는 거니까. 그러면 저렇게 막 서영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알러지 반응 보이잖아요. 집 갈 때 굉장히 허탈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 국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국민대는 지금 전형 방법이 100%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생기부를 제로 안 본다는 소리예요. 생기부 서류를 안 본대요. 그럼 뭘 봐요? 내신만. 내신만 봐요. 그리고 인원이 어때요? 제한이 어때요? 뭐야? 4%뭐 이런 게 아니고 막 10명 이런 게 아니라 5명이 아니라 제한이 없어? 그럼 뭐 전교 꼴등도 써도 되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쓴다 칠게요. 쓴다 치면 이 조건을 맞춰야 돼. 수능 최저가 2합 5, 2합 6입니다. 2합 5예요. 완전 괜찮죠? 탐구에서 하나, 영어에서 하나. 영어에서 2등급, 탐구에서 3등급, 2합 5 합격. 이과면은 2합 6 합격. 완전 괜찮네요. 1일 찍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합격선은 내신이 2점대 초반 정도는 돼야지 합격을 합니다. 2점대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때리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교과 전형으로 합격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형, 즉 여기 페이지에 열려있는 이 모든 전형은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6개 원서 중에서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잖아요. 2개는 추천으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2개 정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는 거는 경쟁률도 낮고 재수생도 안 들어오고 특목자사고 애들도 웬만하면 넘보지 않을 거니까 굉장히 이것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완전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 수능을 뚜껑 열어봤더니 수능은 그냥 애가 모의고사는 거의 고자 수준이야. 모의고사를 그렇게 못 봐. 내신만 보지 실제로 선행을 시킨 적이 없어서 모의고사는 아무리 해봤자 올리지를 못한다. 내신만 잘한다. 그럼 걔네들을 위한 전형도 있어요. 어디냐면 별로 그렇게 맞듣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명지대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명지대. 명지대는 306명을 고교 추천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100% 내신 점수만 냅니다. 숫자만 낸다 소리예요. 서류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을 이제 나름대로 또 정해서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수능 체제가 있나요?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신 점수만 내면 된다는 거죠. 면접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부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전형이에요? 지방 애들. 수능 못 보는데 내신만 좋은 성실한 애들. 그런데 여기 합격선이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런 학교는 수능 체제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2점대예요. 2등급 때. 그러니까 내신을 선정해서 2등급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2등급 정도 할 거면 그냥 쉽게 호락호락한 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2등급이라는 게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명지대가 최저만 맞추면 국민대도 가는데 건대도 가는데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제 보이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조금 보기 좋게 설득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고교 추천 전형을 꼭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내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주면 완전히 거의 날개 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각각 다른 전형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걔네들은 서류 안 보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서류 봅니다. 그리고 내신 보고 수능 최저 연대 빼고는 다 있잖아요. 지금 그쵸? 트라이앵글 다 맞춰야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얀 색깔로 돼 있는 이런 학교들은 그냥 노멀한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노란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가 빡세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중에 고대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홍대. 홍대는 최저 맞추기 굉장히 빡센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그 친구 군대가 있는데 충남고 출신이고요. 생기부를 굉장히 저희가 활발하게 이제 작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들 세택 쓰는 것도 잘 많이 봐주기도 하고 상품 보고서도 뭐 같이 봐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해에 충남고 출신 아이들이 좀 재원도 좋았고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애들이 있어서 모두가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친구만 성향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애가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갖고 오고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MBTI 검사 같은 거 해보시면 성향이 그게 아닌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그걸 결국 안 했어요. 하도 안 갖고 오고 안 한다 그래서 알았어. 너 그냥 아유 진짜 말도 더럽게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았는데 내신 잘 보고 수능 최저 맞춰서 이걸로 갔어요, 홍대를. 그러니까 2합, 3합 7을 맞은 거죠. 2합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3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3합 7, 3합 8을 맞춰서 홍대를 얘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능 최저가 빡센 학교가 있고, 빨간 색깔은 지금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보는 미적용 학교가 있는데, 저걸 안 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저걸 안 보는 대신에 다른 걸 겁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연대는 당연히 서류 엄청 보는 거고, 한양대 이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 볼 때에는 다른 걸 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내신도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점수대로 보면 1.1에서 1.3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서영고를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서영고가 애들을 뽑는 전형이 흰, 빨, 노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을 찾아보면 트라이앵글, 내신, 생기부, 최저 다 맞춰야 되죠. 그리고 저 세 개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애 중에. 이것도 쓰고 밑에도 쓰는 거지. 그쵸? 1.3에서 1.5등급이다. 그러면은 성서한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한이. 자, 그리고 1.5에서 1.8등급이다. 중경, 외시, 동건, 홍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결이 나눠지는데, 정리해보면 결국 인서울에, 그래도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 됐어? 서울에. 우리의 서울에 있잖아.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지금 방청밖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포항에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얼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오셔서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원 하는 걸 아니까, 질부 우리의 서울에 있잖아.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 애가 서울에 있다고. 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징적 의미인 거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 집은 지방인데. 공부 좀 한 거죠, 애가. 아, 그렇군요. 성훈이 연락처 좀 주세요. 뭐 이러고 이제 대충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우리가 가야 돼. 집도 서울이야, 심지어. 지방에 있는 애들도 서울에 오는데 집이 서울이라고요. 집이 서울이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면 내신은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2.4등급이야. 2.4등급. 아까 다시 보자, 얘들아. 제가 반말하는 건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선정고등학교에서 2.4등급 안에 들려면 학생들 몇 등 안에 들라고요? 84등입니다. 과목별로 84등이에요. 그쵸? 그리고 모든 과목에 84등 안에 안 들더라도 평균적으로 국수영 과, 국수영 사, 1학년 때는 뭐 통사통과 다 들어가니까 공통과목이라고 보고 다 합쳐가지고 어떤 건 3 나오고 어떤 건 2 나오고 어떤 거는 1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2.3면 돼요. 84등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서울 가능해요. 그러면 상담도 되게 즐거워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2.4 안에 들어가고 수능 최저를 넉넉히 있지 않고 두 과목을 전략적으로 딱 집어줘야 돼요. 전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죠, 모의고사를. 그쵸? 전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 학생들 고3들은요 수능장 가서 끝까지 있다 나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수능 최저 맞출 과목 2개만 보고 시험장 나와버린다고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옛날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막 떡 엿 붙여놓고 막 기도하고 막 꽹가리 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지만은 애시당초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의미 있는 과목들은 3과목이나 2과목일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전 과목을 무조건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게 요즘 애들하고 맞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하면 된다! 우리는 막 이러지만 얘네는 돼? 그럼 한번 해볼게. 되는 거 같아
그럼 각이 나오면 나는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세대들이니까 실제로 최저를 맞추는 과목은 전 과목을 다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모의고사 국수형 중에 일단은 2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지금 못 선택해요. 1학년 지나고 나서 2학년 이제 여름방학쯤에 타겟 과목을 선택을 해서 걔를 다 완전히 조져놔야죠. 자, 별짓을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 인강도 좋고 과학학원도 좋고 좋습니다. 그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정고는 이제 과중과 일반반으로 나눠지는데 과중과 일반반이 내신이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 근소한 차이라서 그게 뭐 유불리를 따지기가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과중반은 내신이 조금 불리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의고사 실력보다 0.19등급, 1등급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반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국수형의 그 모의고사 실력보다 내신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요. 유리한데 0.24등급. 그래서 성적도 같은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것만 갖고 대학에 가느냐? 가죠. 명지대는, 강운대는, 가천대는 저것만 갖고 가는데 6개 원서 중에 2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몰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몰인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에 있어서 선정 과중과 선정 일반반은 유불리가 조금 다릅니다. 선정 과중은 얼추 맞춰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쟁 어떤 조합들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교과목에 대해서도 특히 탐구, 과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을 좀 시켜놓고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과중 보내셨으면 과학은 어렸을 때 좀 많이 선행시키신 거 맞죠? 그쵸? 과학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예일과정도 마찬가지고 결국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과학을 이미 선행을 다 돌려놓고 영재형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이미 다 하고 올라온 애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팩트고 그래서 어찌됐건 얘네는 수능 최저를 얼추 맞추는데 일반반에 속한 우리 학생들은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지금. 이렇게까지 못 맞춘다고 하실 정도로 못 맞춰요. 자, 그리고 생기부는 어떤가요? 과중은 뭐 탐구 보고서가 미쳐요.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를 써보신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괜찮을 텐데 거의 과중은 탐구 보고서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1년 내내 동안 너무 많아요. 계속 내라 그러고 과목마다 굉장히 첨예하게 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련한 어떤 습관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탐구 보고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괜히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공적합성 그리고 세트 이런 부분들이 다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일반반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 보면 같은 학교지만 입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200점 만점이라고 보면 과중은 160, 그냥 일반반은 130. 요 정도의 어떤 전략적인 유불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떡하냐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에 맞장구 쳐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다고요.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과중과 일반반의 그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과중은요. 그리고 일반반은요. 무조건 내신이 중요해요. 내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느끼시죠? 그쵸? 그 내신 아니었으면 이주와 어학원도 망했을 거예요. 그쵸? 거의 망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 종합학원이나 재수종합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과 강사들이 5명이 있었으면 1명으로 줄였어요. 다. 그리고 수학이랑 막 과학은 막 더 늘어, 국어 선생님 막 늘어나는데 영어 선생님은 5명 있던 사람들이 1명으로 줄었어요.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지금 내신은 어떤가요? 내신은 저희가 자신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학교별로 간담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고 학교별로 전문화했기 때문이고 학교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1 간담회를 누가 학교별로 해요. 뭐 얼마나 있다고. 나눠봤자 2-3명 있을 게 뻔한데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많게는 40명, 적게는 12명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수의 학교는 아예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강사분이 많게는 4개 학교, 안 되면은 2개 학교 이렇게 몰빵을 해서 전문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신은 뭐 어찌됐건 열심히 해야 돼요. 내신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을 잘 보려면 이건 시험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모든 시험은 뭐다?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 공무원 영어 수업을 하시는 그 단과에서 이제 일타 강사님이 자기가 이제 수능 가르치다가 소방공무원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 그 단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가 수업 가르칠 때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대요. 시험장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되는 거라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시중에.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을 보러 들어간 거죠. 수강식 이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봤냐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거를 픽처 메모라이즈로 착착 사진을 눈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첫 줄만 읽으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 원문이 있으니까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모든 지문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구글링에서 복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출문제로 만들어서 결국 그걸 갖다가 이제 교재로 만들고 수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선정고등학교는 그 소방공무원 영어 시험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기출문제를 꽁꽁 숨겨놓는 그런 시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집 가서 지금 출력이 가능하실 거예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통합사회도, 통합과학도. 근데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학생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있지만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지는 뭐 학교에 요청을 하셔서 기출문제를 달라고 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들을 출력하셔서 어머님들이 먼저 보세요. 던져주지 마시고. 그거 보고 싶겠어요, 사실? 보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단. 배운 내용이 아니고 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애가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 싶지 않고 그 어려운 것을 어머님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애가 좀 쫓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너무 토 나올 것 같으시면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셔갖고 평상시 안 먹던 단 것도 좀 해놓고 저 같으면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지금 상암고를 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제가 상암고를 잘 몰라요, 사실. 집은 상암동인데 상암고를 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했었는데. 그리고 상암고 생기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타 과목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시키다니요, 제가 감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해요. 기출문제 일단 출력을 하고요. 근데 그 기출문제 이만큼 있을 건데 벌써 5과목인데 그걸 하루에 어떻게 해요? 토 나오죠. 하나씩 1시간씩 쪼개서 주말마다 스타벅스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공부하고 현관펜 치고 그래서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사회 통합과 배점이 어떻게 나오지? 서술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면은 주관식은 뭐 영작은 어떻게 나오지? 국어는 어디서 나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봐서 정리를 하고 그러나 제가 영어 외에는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한테 그거를 내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다른 학교랑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그러면은 데뷔하는 학원이나 선생님도 느낌이 다르죠. 그런 엄마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예민해지는 거고 더 조심해지는 거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5월 달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라이딩 해주시고 학원비 결제해 주시는 것이 매니저의 전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조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힘들겠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단은 또 이주와 오학원 및 선정고등학교를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상담도 하시고요. 이게 1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과중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최저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최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요. 최저를 못 맞출 거라고 별로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아요. 이 학교가.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성과 예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 뭐냐면 생기부 똑바로 잘 챙기시면 돼요. 놓치지 않게. 자, 그러면 어떻다? 수능 최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정 일반반은 어떤가요? 선정 일반반은 일단은 내신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이거 안 바뀌었네.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자, 내신이 일단 무조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교과. 그러니까 여기 이꼴로 돼 있지만은 두 번째가 교과 수능 최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반 애들은 자기가 모의고사 실력보다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신을 받으면은 애들은 내신에 이렇게 지배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 끝나고 기말할 거고 중간 끝나고 기말할 거고 내신의 톱니바퀴에 10번을 돌아가면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내신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게 관심이 좀 없기도 하고 시험을 그렇게 정색하고 안 본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막 보다 자버리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반에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1년이 좀 넘어가면 나중에 딱 고3 됐을 때 레알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 경험자이기도 해요. 내신 올리게 하느라고 수능까지 맞추라는 얘기를 안 했고 저희 애가 입시 칠 때는 종합전형이 굉장히 대세였기 때문에 종합으로 6장을 썼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저는 그냥 안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후회해요. 교과로 한두 개 쓸걸.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넋 놓고 있다가 사실은 최저 못 맞춘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방학 때 공부를 진짜 시키셔야 돼요. 내신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학도 뭐 국어도 이렇게 뭐 개인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어도 이렇게 개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보통은 내신 공부 위주였다고 한다면은 방학 때는 정색을 하고 수능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름방학은 좀 굉장히 짧고요. 겨울방학이 비교적 그래도 좀 깁니다. 겨울방학 때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이렇게 짜세요. 중간 끝나면 바로 저희는 기말 개강을 해요. 그 기간에 뭐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기말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여름방학은 그래봤자 4주잖아요. 그리고 못 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4주밖에 안 돼요. 근데 4주 동안의 플랜을 엄마는 한 2주 정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는 뭐 학원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사실은 무리수가 있어요. 헷갈리기만 하고 적응하다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 때는 좀 정색을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모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저희 애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교랑 너무 가깝고 출신 중학교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중학교도 남녀공학인데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라는 점. 그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썸을 탄다는 거. 개 짜증나게 진짜.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진짜 다. 제가 엄포에서 걸리기만 해봐. 한 번만 더. 엄마 알지? 그 집 찾아간다 엄마.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농담 아니다. 진짜 엄마 장난 아니야. 어? 한 번만 더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터디 카페도 다른 동네로 미리 좀 가보고 옮기고. 그쵸? 학원도 동선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두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일반반하고 그 과중반은 좀 우선순위가 다른데 일반반은 최저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최저를 신경 쓰신다는 거는요. 당장 3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여러분들. 3월에 모의고사 봐요. 전국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한번 맞짱 뜨는 거야. 거기는 하나고 간 놈, 민사고 간 놈, 뭐 선정에 있는 아이, 여일에 있는 아이, 충암 뭐 다 있죠. 부산에 있는 아이. 그래서 모든 과목마다 100분위 점수가 뜹니다. 그래서 국수형, 탐구 이렇게 다 보게 될 건데요. 3월 달에 보니까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보면 보는 건데 그 시험 공부를 뭐 따로 정색하고 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뭐 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는 학원 숙제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거를 하고 그러나 그날 전날은 어머님들이 일찍 좀 재우세요. 내일 학원 숙제 있어가지고 뭐 1시까지 그러지 마시고 이게 습관이니까 시험이라는 건 디데이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날에는 1교시가 국어니까 원래 머리가 2시간 전에는 먼저 일어나야지 이제 뇌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나야 이게 소화가 돼서 뇌호흡까지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알?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일타 강사의 조교들을 하는 일이 재수생들의 시험 당일날에는 2시간 전에 알람하는 게 걔네들의 업무의 일부래요. 빨리 뭐 먹어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정도를 약간 집안 분위기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 이 3월, 6월, 9월, 11월 모평을 보는 그 날은 중간고사 대비와 기말고사 대비 기간하고 맞물려요.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잖아요. 그럼 3월 첫째 주부터 우리 내신 대비한다니까요. 내신 대비해서 막 내신 대비 막 열심히 해서 뭐야 내일이 모의고사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표시해 놓고
그날은 미리 좀 일찍 재우고 아침에도 좀 일찍 깨우고 아 엄마 그런 분위기 아니야. 다 자. 이거 정신 안 들어가. 엄마 모르나 보다? 시끄러 이 새끼야. 작작해. 지금 엄마가 지금 속이 터져. 네가 일반반이라서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열심히 봐야 된다? 옆에 애가 아무리 TV 퍼 자고 있어도 너는 절대 안 돼.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점심 먹고 영어 볼 때 제발 퍼 자지 마. 점심 먹고 나서. 영어 보고 나서 탐구. 그리고 집에 오면 힘들 거예요. 정상이라면 되게 힘들어갖고 지쳐서 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숙면 취하고 온 뽀얀 얼굴이 되지.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죠.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선정고등학교 이제 내신 등급이 모든 학교가 동일하진 않거든요. 선정고에서 1.1등급에서 1.5등급까지다. 이거는 일반반이에요. 일반반. 괄호 안에는 누구겠어요? 과중반이에요. 1.8등급까지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서영고, 성서한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1.1에서 1.5 혹은 1.1에서 1.8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애가 아니잖아요. 내신은 저런 등급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생기부가 다를 거고 수능 체조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샷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서 갈립니다. 진짜로 서영고를 보낼 수 있는 애냐 그리고 그런 애의 엄마냐. 이 엄마는 당근 수능 체조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 그쵸?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셔요. 이미 세팅이 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아마 해오시는 상황일 거예요. 누가 엄마가 무슨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애 고1 들어가기 전부터 생기부에 싹 빠삭하게 아는 엄마가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두렵고 떨리지만 애가 공부 좀 하고 방구 좀 끼니까 나도 좀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저기 설명회도 듣는 거고 유튜브도 찾아보는 거고 모르는 거 막 물어도 보는 거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합산도 해보고 애랑 대화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알아가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머님들이었어요. 여기 보낸 엄마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저도 그런 엄마 본 적 없어요. 그런 엄마 여기 못 보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밑에를 많이 보내세요.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 그렇다면 1.1에서 1.5, 과중은 1.8까지, 서성한 2까지, 서성한까지 보낸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트라이앵글을 맞추셔야 돼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내려요. 그러니까 생기부 없이는 서영고를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 전형을 100% 이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굳이 무슨 정시로 애들하고 무슨 서영고를 맞자면 어떻게 떠요? 못해요. 걔네는 전 과목 중에 막 2개 틀리고 3개 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걔네랑. 우리는 2과목에 3과목의 합 이거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위장한 종합 전형이지 실제로 교과만 보는 전형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은요. 그래서 이거는 트라이앵글 3합을 맞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학이 있습니다. 1.6에서 2.1등급까지 일반반에서. 자, 그리고 과중반에서는 2.4등급까지다. 아까 전에 의미 있는 숫자 2.4등급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중앙대 여기 2대까지 그리고 경외시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게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 1.6에서 2.4, 1.6에서 2.1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별로 뭐 그렇게 대단히 뭘 안 해도 갈 수 있는 전형, 즉 보험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안정지원은 동국대, 건국대, 홍대, 숙대 정도입니다. 저 정도 내신이 나오면 이 전형을 아까 말씀드린 추천 전형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최저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나오겠죠. 이 정도면은. 그쵸? 놀고 있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2.1이고 2.3인데 여기 보내기 좀 아깝잖아요. 여기 보내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붙는다니까요. 이거는 보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장을 앵겨 놓으세요. 그리고 4장을 어디로 던질 거냐가 이제 싸움인데 4장을 어디로 던지느냐? 시립대, 외대, 경희대, 중앙대 정도를 던져야죠. 그래서 저기를 처음에는 다 떨어져야죠. 다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추합으로 하나만 붙으면 돼요, 우리는. 그럼 이미 2개를 붙어놨고 결국 던져놓고 하나만 걸려라 이러는 건데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36장이 추천 전형으로 이제 원서가 떨어지면은 한 명이 2장도 가져가고 3장도 가져가고 이러는 거고 한 명이 또 수시원서에서 6장을 쓴다는 건데 6개를 다 붙어도 결국 갈 수 있는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추합이 2바퀴까지 돌 수 있고 이게 이제 추천전원까지 돌아오는 바람에 이게 더 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소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추천전형으로 2.4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가고 2개 쓰고 이 위로 여기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류가 좀 중요해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이다. 2.2에서 2.5등급이다, 2.9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숭실대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과중 경우는 2.9등급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생기부가 좋아서요. 생기부가 좋아서. 자, 그래서 안정지원은 단국대, 덕성, 서울여대, 광운대 정도예요. 여기는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애 내신이 3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5나 2.9인데 단국대 서울에 없잖아요. 그리고 덕성여대, 서울여대, 여대 보내기 좀 너무 그렇잖아요. 여학생들 여대 가고 싶냐? 여대 진짜 싫지, 그쵸? 남녀공학 가서 썸도 타고,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우리 그러고 싶은데 무슨 여대야, 그쵸? 근데 여대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대라도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인서울인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지금 안정적인 지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선정고등학교의 그 유리함, 생기부, 그리고 생기부는 물론 과중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탐구보고서가 있지만 그 과중만이 독식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과반 애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건대나 홍대나 숙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그 뒤에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다 알죠. 몰라. 내실은 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학원 이렇게 보내고 지가 잘해야지. 생기부도 뭐 괜찮은 것 같더라. 이런 엄마 여기 못 보내요. 괜찮은 것 같더라니요. 남의 집에도 아니고. 뭐가 괜찮고 뭐가 적은지. 물론 뭐 지인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없어요. 재수없다고 찍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건 아니지만은 내 자녀의 생기부의 유불리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아쉬운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랑 같이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냅뒀다가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결국 여기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기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생기부의 경우는 생기부의 경쟁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생기부는 다 숫자가 아니라 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기부가 좋은 거고 어떤 생기부가 후진 거야? 이 정도면 잘 써준 것 같은데? 우리 애를 선생님이 예뻐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십 장의 생기부 글로 되어 있고 정성적 평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무 말 대잔치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생기부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기재가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생기부도 똑같은 생기부가 아니라 정말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 2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학생. 아까 내신도 보여드렸죠. 1점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화여대까지를 1.7등급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패턴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2가 아니라 1점대 후반까지에 해당되는 내신에 아이들이 만들어야 될 생기부는 바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나만의 스토리가 꼭 필요해요. 내신은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냥저냥 김선정양, 이선정군, 양선정군 뭐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선정고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그런 나만의 색깔이 없는 생기부라면 못 가요.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비슷한 조건인데 내신이 다 똑같은데 최저도 거의 비슷할 텐데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좀 아프다 이거죠. 자, 그러면 B는 어떻습니까? B. 건동, 홍숙, 인하대, 아주대, 국승, 세서 요 정도까지요. 서울 가게 때까지. 여기는 뭐 나만의 스토리까지 막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거 챙기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거기서 세트,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좀 구색을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신라호텔 뷔페 같은 그런 느낌 쓸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학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신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여대들 그리고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죽전, 뭐 단국대 이런 대학들은 C그룹과 D그룹이고 내신으로 따지면 3, 4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당연히 종합전형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보내게 될 때 생기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없는 나만의 특별한 생기부가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상명대 지원하는 애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일 것 같으세요? 특목고는 상명대 안 써요. 그렇죠? 특목고 갔을 때
애초에 머리나 이 가슴에 뽕이 제대로 들어가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명대 붙어도 걔는 거기 안 가요. 그런 애들은 다 재수예요. 하나고애가 여기를 쓸까요? 과학고애가 이런 데 쓰나요? 안 쓰겠죠. 쓰지 않아요. 일단 점수가 되든 안 되든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선정고랑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 지방에 있는 학교들, 서울 시내에 그냥 그런 우리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 정도 학교들, 어지간한 참한 학교들, 그 정도 애들이 쓴다는 거예요. 내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물론 한 방이 있어주면 좋죠. 그런 전략들을 세우긴 해야 되겠지만은 뭐 굉장히 A그룹 같은 그런 엄청난 무슨 진단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좀 오바를 많이 하고 많이 부풀려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A그룹은 다릅니다. A그룹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답답하긴 해요. 이 3그룹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좀 답답한데 보통 오버 안 하죠. 그냥 오버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져 있죠. 근데 A그룹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이게 좀 역부족인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애는 공부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 생기부만으로 내가 합격선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밋밋한 생기부로는 합격선이 좀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자, 그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1학년들은 거의 이제 과목이 똑같죠? 국수형 똑같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똑같이 듣죠. 그쵸? 그런데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을 듣는 거 아시죠? 자, 특히 과중은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고 그걸 필수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일반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뭘 할지를 일단 확실하게 조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택을 하는 그 시즌이 1학년 말에 정하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정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는 거. 그 말은 뭐다? 계열을 빨리 정해라. 계열을 빨리 정해라 이거예요. 과중도 똑같은 계열로 다 같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컴공으로 가실 분, 생명공학으로 가실 분, 기계공학으로 가실 분, 순수과학으로 가실 분이 다르잖아요. 그쵸? 일단은 과중에서는 기본 세팅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일반반의 경우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여부도 조금 결정을 안 하셨다면 선택 과목에서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숭실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에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대학들 이름에 들어가는 그 정도 점수입니다. 1점대예요. 고대 컴공과를 가고 싶어 해요. 지원 가능한 점수대에 속합니다. 4% 안에 들어서 추천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대 컴공과잖아요. 그러면은 스카이를 우리가 고교 추천으로 가든 뭐로 가든 트라이앵글이 다 맞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신은 일단 합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능체조도 합격각이에요. 다 뜯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세 번째 생기부인데 얘가 선택 과목으로 2학년 선택을 생물을 했어요. 생물을. 컴공이랑 생물은 관계가 없어요. 컴공 갈 거면 내신이 조금 빡셀 것 같고 부담스러웠어도 물리를 했었어야죠. 그쵸? 근데 왜 이걸 했어? 내신 따기가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생물은 따기가 편할 것 같아서 했다는 게 그 친구의 변이었어요. 야, 트라이앵글인데 미안하지만 3대 2하고 가야겠다. 쓸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몰랐대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야,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다른 매운맛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매운맛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선택 과목을 국가에서 2학년부터 하라고 했을 때 심심해서 아무거나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해야지. 그리고 서류를 안 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점수만 얘기하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학을 갈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나 없냐라는 것을 얄팍하게 계산할 게 아니라 학종으로 대학을 갈 거라고 한다면 서류에서 시나리오가 다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얕은 수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학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을 하라는 것이 내신 점수를 잘 따라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과중은 물화생지를 다 해버린다. 그리고 이제 과중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다 2과목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 투과목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공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말 다시요. 진로 선택이나 전공 선택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과목들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A, B, C, D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내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선정과정은 고3 때 물화생지 2를 해요. 이거 다 뭐죠? 절대평가예요. 그 서영고를 생각하신다면은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B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A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약간 중간 부분, 어느 부분 이하의 대학들은 아유 우리는 진로고 나발이고 안 볼란다. 이런 대학도 많아요. 니네 학교가 A, B, C, D로 정한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벌짓을 하는 거죠. A등급을 강남의 모 고등학교는 63%를 전부 다 A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못 믿겠다. 우리 대학은 진로나 전국 선택 과목은 아예 내지도 마라. 이런 대학도 있고 서영고는 다 내라고 합니다. 이제 서류가 있으니까 뭘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컴공을 오기 위해서 빡셌지만 물리를 선택했군. 2학년 때도 투 과목이 부담스럽지만 넌 여전히 또 투를 선택했군. 이걸 본다는 얘기고 A를 받아야 돼요. B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아무리 A, B, C, D, E로 이렇게 좀 뭉개져서 1부터 9라는 스펙트럼을 1에서 5라는 스펙트럼으로 꾸긴 거잖아요. A부터 E라는 거는 스펙트럼을 줄였지만 그 옆에 세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특이 또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쓴다는 얘기고 고3 때는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과목들은 국영수가 되는 거죠. 투 과목은 이제 절대분과로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 겁나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역전의 기회도 되고 멘탈이 털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두 번의 시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남기게 돼요. 그때 국영수의 싸움이 될 거예요. 3학년 때는. 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미리 빨리 정하시라는 거죠. 계열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집에서 이제 같이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이 계열별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이거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저 선택과목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의 몇 개 대학이 아마 중앙대, 성균관대 뭐 이런 대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그냥 선택과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기입을 하시면 선택과목, 선택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4가지가 있거든요. 몇백 페이지에 달해요. 그래서 무슨 과를 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보면 좋다라는 게 있고 이유가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머님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각 대학에서 우리 새끼들 뽑으려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 입학 사정관들이 자기네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 과목을 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와 종합에 대한 설명은 조금 스킵을 하겠고요. 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천고등학교는 이제 뭐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나서 세특을 쓰는 몇 개 과목이 있을 거예요. 250자입니다. 한 학기당. 한 학년당은 500자죠. 영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국어도 500자, 통사도 500자, 500자씩 각 과목 선생님께서 옆에다 써주시잖아요. 아까 과중에 탐구보고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게 돼 있고 독서도 그 안에 녹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관계없는 책을 쓸데없이 읽어서 녹질 않아요. 걔는 안 녹아요. 거기 둥둥 떠 있는 거고 탐구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니까 관련된 독서를 2권씩 꽂아서 녹여야 돼요. 그 독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세특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즌별로 이제 1학기 끝나고 나서 2학기 끝나고 나서 할 건데 당연히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전까지 미친 듯이 이것을 하는 시즌이 열리게 되죠.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그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성적표 2개를 내세요. 내신하고 모의고사. 그러면 수시지원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3월이 되는데 3월이 되면 생기부가 나와요. 생기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이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묻지마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시지원 상담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이 1.5일 등급 전 과목 다 하면
그런데 얘는 이과라서 국영수 과만 했더니 1.34등급이 나왔어요. 완전 잘하죠. 자, 국어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가 2, 수학은 1, 영어는 1 이렇게 나왔고 컴공을 지원하겠대요. 이 친구가 나온 이 점수만 받고 우리가 추산해보면 학생부 교과전형, 즉 고교 추천전형도 좋고 교과전형도 좋고 어찌됐건 교과전형은 얘가 붙을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게 완전 가능하잖아요. 왜? 숫자만 있으니까. 어차피 그 실적 자체가 숫자만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숫자? 내신하고 모의고사. 봤더니 얘는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가 합격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안정적 지원, 안정적 지원. 그리고 종합으로 보면은 서강대하고 고려대. 근데 아직은 서류를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종합으로는 더 좋은 대학을 쓰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서강대랑 고려대를 갈 수 있다. 그러니 3월에 생기부를 내라. 그걸 진단해갖고 한번 다시 뜯어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진단받고 끝이 아니라 얘의 목표 점수를 써줍니다. 목표 점수 아무나 골라 잡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지만 전체 모든 과목들을 동시에 올릴 수 없어요. 아들, 딸을 잡으실 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수학이 여전히 4가 나온다 그러면 4는 냅두라고 그러세요. 그냥.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신 있는 과목. 이번 시즌에 야 중간고사 때 너 너무 이거 아니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합산해가지고 4 뜰 것 같은데 3으로 올릴 수 있겠니? 만약에 영어가 3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3으로 마무리 지으면 좀 곤란하죠. 기말고사 때 영어를 2를 찍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셔서 이제 그걸 목표로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이 나오겠지만 2.9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앞자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0. 몇 등급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자꾸 제시하고 그려주고 미션 클리어하면 칭찬해주고 이런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호흡이 10번이 필요해요. 10번이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속이 터지죠. 하는 짓을 보면은 속이 터진다고. 니네들을 보면 우리가 속이 터진다고 사실은. 진짜로 믿다가도 속이 터지고 속 터지다가도 또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막 우리가 이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감정을 조금 누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습관이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게 너무 많고 보기 싫은 것도 너무 많고 힘든 것도 있고 못 참겠는 것도 너무 많아 죽겠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거기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싫은 거, 또 힘든 거, 못 보겠는 거는 좀 차치하고 원하는 게 내가 이거니까 참는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10번을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목표 점수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1.34 나왔던 애한테 야 1.03 찍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1.28까지 찍자. 그런데 너가 뭐를 올려야 되냐면 일단 수능 영어 1은 계속 찍어주고 지금 영어 내신이 너가 1.7이더만 그러니까 이거를 1등급으로 일단 올려야 돼. 2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1등급으로 일단 요지부동 찍어주면은 결국 2.28이 나와요. 엑셀로 다 수식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맞춰주면 이게 다큐멘터리 존재하잖아요. 이게 서류로 딱 존재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저희 애를 이제 그런 목표를 막 해가면서 큰애를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분명히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시작 점수가 너무 낮았던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한 3등급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를 2.7로 찍어주고 2.5로 찍어주고 2.3으로 찍어주고 해서 그거를 얘가 사부작사부작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별짓을 다 했겠죠. 막 대상포진이 걸리고 막 탈모가 오고 막 잠을 못 자고 급식을 안 먹으러 가고 막 그러던 애가 아닌데 애가 돌변을 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대가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2.8을 맞았는데도 울더라고요. 왜 울어? 기뻐서 우는 거야 지금? 그래봤자 2.8등급밖에 못하고 나 병신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목표 점수를 올 때 우리가 정했잖아. 같이 정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그래도 뭐냐고 내 친구들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감에 대한 얘기인데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만 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도 망각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10번까지 가는데 우리 엄마들이 약간 멘탈이 털려버려요. 중간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마음의 준비를 할까? 약간 이런 사람들. 그래서 꼭 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기록도 필요하다. 생기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될 때 바로 지금 같은 이런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1시간짜리 상담이에요. 저거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야, 너 천체에서 기스 났어 지금. 너 독서도 빵꾸 났어 이 새끼야. 너 왜 빵꾸 난 거야? 영어를 왜 원서를 왜 안 써? 시골에서 왔냐 지금? 원서 쓰는 거 몰랐냐? 몰랐대. 영어는 무조건 원서가 2권이 들어가야 돼요. 세특에. 그게 뭐 전공이랑 상관없어도 돼요. 영어가 무슨 전공이랑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냥 뭐 더 기버라든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이번에 숙제로 내준 거 그런 거 집어넣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이거를 갖다가 너 마이너스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 어떡할래? 방향성. 네가 1학년 때 생기고 이 두 가지가 기스가 났다? 그러니 2학년 때 이거를 만회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만회를 할 수 있는 너만의 기회를 줄 테니 한번 기재를 해봐. 네가 직접 써봐. 선생님, 우리 학교 활동 중에요. 창제 중에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게요. 그래? 괜찮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애가 다 써요. 교과서에도 아까 독서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영어 관련된 책이 많이 누락이 되었고 일변책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과목별 2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얘가. 그러면 2학년 때 이걸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 애교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만회를 어떻게 할 건지 애가 기재를 하는데 기재를 되게 잘하냐면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거고 저희가 수정해준 건데 전 학생을 다 못합니다. 이거를 하라고 해도 전체 애들이 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가 없는 애들도 많아요. 점수가 4, 5등급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내신이나 잘 보는 거지. 3, 4등급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대를 딱 잘라서 2.4등급 이내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적극성이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무료로 지금 일단 컨설팅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는 지금 딱 한 20명 하는 것 같아요. 명지중앙 캠퍼스 다 합쳐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슬랙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슬랙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카톡보다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입시 관련 전문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이주학원 뭐 밴드라든가 이주학원 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터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얘가 이제 중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낸 자신의 탐구 보고서예요. 자기가 이렇게 썼고 이걸 녹여서 이번에 세특을 쓸 건데 이걸 한번 좀 봐주시라. 연결성, 고리를 좀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슬랙에서 선정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제가 한 10분 정도만 드리고 간담회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선정고는요, 일단 20년 2학기 기말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가 들어가요. 근데 교과서가 2개. 2과가 들어가죠, 2과. 객관식은 7문항이고 서술하는 여기서 2문항. 난이도는 교과서 부분에서는 좀 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항수는 어때요? 9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9문항이면 한 과에 상식적으로 5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보시면 2020년 11월, 2018년 11월 해서 모의고사가 2세트가 들어갑니다. 2세트. 2세트가 시험 범위에 속하고 범위는 각 8개 지문, 총 16개.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이 낼 거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지정된 지문들은 대부분 이렇게 쉬운 지문이 아니고요. 빈칸 추론이라든가 주제 요지라든가 좀 글감으로서 뭔가 변형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문들이 될 텐데 11월 이게 기말고사잖아요. 2학기 기말고사니까 11월이고 지금 우리가 5월달에 혹은 4월 말에 치르게 될 중간고사는 과월호의 3월 모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치르게 될 3월 모평 우리 전국구 보는 거 그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과월호 거 하나. 그런데 지문은 6개.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8개씩. 자, 객관식 13문항, 서술형 2문항.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별이 있겠죠. 보통 여기까지를 하는 학교들이 이제 되게 보면 어떤 학교들이냐면 가재울, 은평, 상암 이런 데가 여기까지만 돼요. 엄청 이제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부교재. 전체 범위는 지난 시험 범위부터 누적해서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 한 문제,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지문. 객관식 2문항에서 난이도 하. 외부 지문인데도 난이도를 하를 준다는 얘기는 사실 외부 지문은 외부 지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이 쫄거든요. 시험 기간 내내 내가 보지 못했던 듣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지문 안에서. 당연히 당황을 하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문이 실제로 객관식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예일이나 대성고등학교가 내신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숭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오소독수하게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범위도 적절하고 이제 이렇게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의고사는 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간부터 이제 1학년 동안 4번을 보잖아요. 근데 보시면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항수를 내는 거 보이시죠? 열세문항, 열네문항, 열세문항, 열문항 이렇게 출제를 하고 외부지문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때는 안 냈는데 그때 특수사항이었잖아요.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뒤로 미뤄졌고 모든 고등학교가 그때 다들 막 당황해가지고 기존에 냈던 패턴대로 안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참고하시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 평정심을 되찾고 그리고 기말도 중간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고사가 특별하게 나왔으니까 점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실패한 학교가 어떻게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나쁘다던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던가 그래서 이거를 물을 타야 되잖아요. 합산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도 좀 평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게 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지만 일단 두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나왔고요. 모의고사가 문항수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변형 코드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배점도 제일 높고 문항수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교재, 자 아까 부교재 보셨는데 부교재가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교재를 일단은 가장 변별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범위도 좀 많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6문항, 8문항,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 배점도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문항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포션으로 내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난이도 변동이 시험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금 큰 편이죠. 자, 그리고 객관식 지문 암기만 해도 다 맞을 수 있게 출제를 하고 지문 변형이 많이 안 되고 서술형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문장에서 출제되는 편이고 시험 범위는 매 시간마다 유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정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타 학교보다 되게 쉬운 편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시험 대비 하다가 뭐야 이거 거의 다 찍어주잖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요 문제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낼 거야. 어법 여기서 낼 거야. 이렇게까지 있어. 너무 친절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혹시라도 하나 실수하면은 너보다 실력이 훨씬 낮은 애한테 까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최상위권인데 되게 꼼꼼하고 혼자서도 잘한다 그러면 솔직히 학원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한테 마이너스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실수가 좀 잦은 편이고 그리고 저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이제 혼자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학원 도움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죠. 약간 중위권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선정고등학교 내신은 잘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주기까지 하고 이거를 챙기기만 하면은 잘 볼 수 있는 범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솔직한 멘션을 좀 보여드렸고요. 수업은 일단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정 고 1, 2를 맡은 안현주 강사님이 지금 오늘 지금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맞춤식 수업 한다는 거 그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그리고 모의 내신 과제 이런 것들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네, 관리.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정고 1학년 맡은 학생들 선생님들과의 어떤 카톡 대화들 이런 것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모의 내신이라는 거를 봐요. 그래서 선정고등학교 시험지와 동일한 폰트, 동일한 출제, 그 문항수, 배점까지 동일해서 마치 담당 선생님이 선정고등학교의 영어 출제 교사들하고 가상의 맞짱을 뜨는 거예요. 봐도 두는 거죠. 복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면 뭘 낼 것인가. 적중하기도 하고 적중을 못하기도 하지만 적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1학년들은 실전 연습이 좀 필요하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험 직전 날에 직전 보강을 저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주아 어학원이 바라는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그 어떤 수업의 패턴은 이거예요. 일단 수업이 중요해요. 그런데
근데 수업만으로 중요한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수업은 막힌 데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뚫고 나면 자기가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면 반복을 해야죠.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해서 그 암기한 걸 시험장 가서 갖고 오는 게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통과 점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엉뚱쌤인 게 뭐 떨어져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거나 살짝 까먹으시는 게 뭐냐면 수업만으로 뭔가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세요.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거나 뭐 살을 빼려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끊더라도 최상의 강사가 있다고 내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은 내가 혼자서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야 되는 정리하는 시간과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테스트룸이에요. 모든 캠퍼스의 가장 크고 좋은 강의실은 테스트룸입니다. 수업만으로 효부가 안 나요. 수업만으로 좋은 점수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비교적 학교와 근접한 거리에 자꾸 캠퍼스를 여는 이유도 끝나고 빨리 와서 시험 볼 수 있게.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대 7 정도로 관리를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떠시겠지? 네, 지금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자, 선정고는 지금 원데이 특강이 금요일날 3시 반이요. 예,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원데이 특강을 열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모두가 다 참석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틀만 먼저라도, 3일만 먼저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금요일 3시 반에 구산 1캠, 여기 말고요, BYC 건물 1캠, 거기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시 반에서 5시까지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활동 설문지라 그래서 선정고등학교 선배들을 저희가 꼬셔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해라. 니네 학교 선생님의 특이사항들, 추천하는 동아리들, 학교 활동들 등을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로 조금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깨알 같은 글씨인데 좀 미리 보시면서, 즉 돌아가실 때 지금 저희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유포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좀 아닌 게 많아요. 실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복사 안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엄마면 그래서 좀 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